2020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닭은 708억 마리가 치킨이 됐습니다. 708억 마리가 죽었어. 니네 때문에. 나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핫치킨 피자는 좋아하지만 자, 오늘 닭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키우고 제일 많이 죽이는, 인간이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닭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인간이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은 모기새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유류나 조류 저쪽으로 가면은 인간이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바로 닭입니다. 2020년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닭은 708억 마리가 치킨이 됐습니다. 삼계탕이 됐고요, 찜닭이 됐어요, 닭도리탕이 됐고 708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1년 동안. 인간들이 문제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708억 마리가 죽었어. 니네 때문에. 나는 치킨 별로 안 좋아해요. 핫치킨 피자는 좋아하지만 치킨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 자, 지금 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잡아먹히는 가축입니다. UN 자료 보니까요, 돼지가 1년에 15억 마리, 칠면조가 6억 2천만 마리, 양이 5억 9천만 마리, 염소가 5억 마리, 소가 2억 9천만 마리. 근데 닭은 708억 마리다.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닭이. 지금 닭이요, 키우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많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닭이 병아리를 갖고 와서 그 계란 같은 거 이제 달걀 그 부화기에서 어거지로 이제 병아리 졸라 부화시킨 다음에 그 병아리 데려와서 한 달, 두 달 키우면 죽어요. 치킨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의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에서 벼슬이 자라고 닭이 되고 한 달이면 죽는 겁니다. 많이 키워야 두 달이야. 그러니까 달걀을 많이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를 많이 만들고 한두 달 키우고 빨리 잡아서 이제 유통시키고, 요게 계속 도니까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닭보다 죽고 있는 닭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닭이요, 진짜 키우는 거 개꿀이야. 본인이 임야나 땅이 있으면 진짜 개꿀이에요. 얘네는 사료를 안 줘도 됩니다. 모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곡식에 찌끄레기는 뭐든 어떻게든 계속 하루 종일 쪼아 먹어서라도 알아서 커요 원래.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닭백숙을 해먹고 치킨을 해먹으려면은 그렇게 키우면 살이 없어요. 그리고 찔겨. 우리가 먹으려면 얘를 이제 털 뽑아서 먹으려면 조금 가둬놓고 사료를 먹여야죠. 벌레도 알아서 잡아먹고요, 작은 쥐 같은 것도 알아서 먹고 별거 다 먹어요. 얘네가 잡식이라서. 근데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콜릿 먹이면 안 되는 거 알죠? 닭한테 주면 안 되는 게 많지. 흔한 것들 중에 주면 안 되는 게 초콜릿, 양파, 마늘, 그리고 뭐 여기까진 좋아. 뭔가 양파랑 마늘은 진짜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콩이랑 감자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의아 있어요. 콩이랑 감자를 왜 주면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요, 사람도 안 익힌 콩이랑 안 익힌 감자를 먹으면 별로 안 좋대요. 날콩이나 날감자에는 어찌됐든 우리가 몸에서 좀 해롭게 작용되는 독성 물질 같은 게 조금씩이라도 있어서 익히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도 안 익히면 문제가 되는 게 많대요, 콩이랑 감자가. 근데 그거를 닭한테 뭐 익혀서 줄 거야 저거를 일일이? 그것도 일이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닭들이 근데 진짜 불쌍하더라 조금. 닭이요, 원래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래.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가지고 사는 애들이라는 거지. 근데 얘네를 갖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가둬놓고 계란만 오지게 낳게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얘네가 진짜 똑똑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풀어 키우면은 알아서 우두머리 닭이 있겠죠. 이게 유교 마냥 통치 체제가 있어.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왕이 누구고 뭐 신하가 누구고 이런 게 있는 게 유교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 병아리를 얘가 낳았어. 그럼 다른 닭이 알아서 또 병아리를 먹이도 주고 육아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막 이런 사회가 있다는 거야. 공동체가. 졸라 똑똑하더라고 진짜. 우리가 보통 멍청하다면서 닭대가리 새끼라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똑똑하다는 거야. 실제로 요새 뭐 닭 좀 풀어 키우려고 하시는 농가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죠. 풀어서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이 영양소도 좋고 여러모로 좋대요 실제로. 그리고 보면은 하우스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문이 있어. 문을 쫙 열어 이제 양옆으로. 그러면 세상에 아침에 딱 열자마자 푸드덕 하면서 난리도 아니야 진짜. 막 우르르 나와. 그 산으로 쫙 퍼져가지고. 근데 해질 무렵에 지들이 알아서 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아서 또 겨들어와 이게. 물론 몇몇 닭 품종 같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키우던 닭 말고 좀 다른 닭들은 알을 막 산등성이에 낳거나 막 이러는 애들도 있나 봐. 그런 건 좀 피곤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얘네가 울음소리 있죠. 닭 울음소리. 그게 25가지 이상을 다르게 내면서 서로 소통을 한대요. 의사소통이 꽤 괜찮게 된다는 거야. 그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러한 닭도 원래는 야생동물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람한테 가축화가 된 거란 말이야. 가축화.
낙화, 늑대가 사람한테 길들여지고 이런 과정에서 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늑대 중에서 사람 말을 듣는 늑대가 있고 안 듣는 늑대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 말을 듣는 늑대만 골라가지고 계속 짝짓기 하고 새끼 낳고 그 새끼들 중에서도 또 사람 따르는 애 안 따르는 애들 골라내가지고 안 따르면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가 가축화가 됐었을 것이다. 늑대가 개가 됐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단 말이야. 추정이. 그런 거 마냥 닭도 이제 가축화가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거 이제 상식으로 알면 좋아 자기들. 대부분 꽤 많은 동물들이 지금 원래는 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점점 뭐 빙하기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얘네가 점점 그걸 피해서 올라가고 여기로 이동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 세계로 퍼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동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닭은 동남아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고고학 증거 같은 거를 이제 토대로 이제 봤을 거 아니야. 이 닭의 시작이 뭐냐. 원래는 뭐 중국 대륙에서 시작했다느니 뭐 이집트에서 출발했다느니 뭐 이런 설왕설래가 많았어. 최근에는 전 세계에 있는 닭 품종을 싹 다 유전자 추적을 해가지고 알아보니 약 8,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기원전 한 6,000년쯤이죠. 지금의 미얀마와 태국의 북부의 어딘가에서 가축화된 야생닭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생닭이야. 걔네도 야생닭 중에 사람 손에 이제 좀 길들여지고 사람이 이제 먹이 주고 막 이러면서 좀 키우게 되는 그런 닭들이 미얀마와 태국의 북부에 여기서 생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얘네가 점차 이제 퍼졌을 것이다. 이 동남아를 시작으로 요렇게 보는 시각이 최근이래요. 근데 걔는 사람 말을 듣잖아요. 가축화가 돼서. 이 새끼들은 솔직한 얘기로 사람 말 듣습니까? 가축화가 됐는데 그러다가 막 사람이 막 오냐 해주고 막 뭐 이렇게 한다고 오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가축화가 어느 정도 됐지만 걔만큼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이 닭이 가축화가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냥 닭장에서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좀 도망 안 가고 사람이 그 먹이 주는 어떤 그 어라운드 요런 좀 바운더리를 그렇게 안 벗어나는 요 정도로 이제 가축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얘네가 도대체 이 가축화가 된 것도 어떻게 됐으며 얘네가 이제 어디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럽이나 전 세계로 퍼졌으며 이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에는 언제 닭이 들어왔느냐? 예수탄생 전후 있죠. 예수탄생을 기점으로 이제 기원 전후가 나뉘잖아. 지금 대략 이 전후에 예수탄생이 되었던 이 기원전 기원후에 딱 요 전후에 한반도와 일본 섬에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닭이 요때부터 닭이 사육이 됐을 것이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 대부분 뭐 개나 고양이 마냥 뭐 닭을 이뻐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치킨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딱히 뭐 그렇게 뭐 애완닭으로서 뭐 엄청나게 사랑하고 뭐 그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냥 생닭이잖아. 좀 그렇게 보시잖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이 닭이 옛날부터 뭔가 좋은 새야. 프랑스 국가 상징이 수탉인 거 알죠? 옛날에 신라가 국호를 계림이라고 했어요. 계림. 신라가 옛날에 계림이라고 했다고. 그게 뭔가 좋은 의미가 많았던 거야.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 좋은 의미 주저리 떠들면 노잼이더라고요. 제끼겠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많은 거 아시죠? 어떤 종교는 소고기 못 먹고 어떤 종교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막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예컨대 돼지 있죠. 돼지. 이 돼지는 반드시 물이 많은 곳에 살아야 됩니다. 진흙이 있어야 돼요. 얘네가 진흙 목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더울 때 몸에 열이 안 빠져서 뒤져. 얘네는 그 진흙 목욕을 해서 체온 이제 열 올라온 걸 조절을 한단 말이야. 아니면 얘네가 이제 급해가지고 몸에 열 오르고 어떤 그 본인의 환경 속에서 저는 진흙 목욕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진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싼 똥오줌으로라도 진흙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러워 보이겠어요. 얘네가 진흙이 있으면 똥오줌으로 안 비벼요. 근데 진흙이 없는 환경에서 키우면 똥오줌에 비비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중동아랍에서 돼지고기 못 먹게 하죠. 안 먹죠. 사실상 이슬람 이제 믿는 분들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누리끼리한 환경에서 돼지를 어떻게 키웁니까? 솔직한 얘기로. 물이 어디서 지금 물이 얼마나 더럽게 보였겠어. 돼지가 불결한 동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야. 저기서 키우면 돼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에서 지금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유도 저런 문화적인 현실적인 상황, 조건, 환경 이런 것들도 종교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무조건 그 교리가 진짜 알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교가 탄생된 그 지역의 환경의 요건 같은 거를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닭은 안 먹게 하는 문화권과 종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애지간하면
이슬람이고 힌두교고 뭐 기독교고 뭐고 간에 다 먹어. 지금 육식을 안 하시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진 분들 아닌 이상은 다 먹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닭고기만 전 세계에서 얼마를 소비하느냐에 대한 통계가 유엔에는 없더라고. 다만 가금류 통계가 있습니다. 가금류가 뭐야? 닭, 오리, 칠면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가금류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이 가금류의 대부분은 얘네입니다. 어차피 얘네예요. 그래서 가금류를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찾아봤는데 1인당 가금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 자기들? 1인당 77kg을 1년에 먹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1위야. 그 나라의 국민은 한 명에 77kg를 먹습니다. 1년 동안.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입니다. 어디 있냐? 베네수엘라 앞에 여기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있는 미국 있죠 여기 이제 중미에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여기는 이 섬나라예요. 여기가 1인당 77kg을 먹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국토가 작아요. 이 작은 섬은 내버려 두고 제일 큰 섬 보이시죠? 여기가 가로 17, 세로 28km예요. 17km에 28km. 그러면 서울보다 작은 겁니다. 저게. 가장 큰 섬에 인구가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한 10만 명 살아. 저런 공간에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막 이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 좀 환경적 요소가 그래서 아마 닭을 키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1인당 77kg를 1년 동안 먹으면은 하루에 한 210g을 먹는 겁니다. 2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교에서도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특히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종교가 지금 2개밖에 없어요. 크게. 이슬람이랑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큰 종교는. 중동아랍에서 시작한 종교들이 물이 부족한 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지금 이슬람도 못 먹게 하고 유대교에서도 못 먹게 하는 게 있어요. 인도 사람들도 조금 돼지고기 안 먹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무리 힌두교 국가지만 이슬람 국가기도 했잖아요. 역사 전체가. 델리 술탄국. 그다음 뭐야? 무굴 제국. 이 두 국가가 역사가 몇백 년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국가가 이슬람 국가였는데 인도 전역을 거의 다 먹었었어요. 물론 이후에는 이제 힌두교 국가가 됐지만 힌두교 국가가 된 거보다 이슬람 국가로 있었던 역사가 최근 몇백 년 사이에는 더 많잖아요. 그 영향으로 여기도 안 먹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돼지가 이제 목욕을 해야 돼요. 지능 목욕을 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러기가 힘든 나라야, 중동 아랍이.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물이 있었다 한들 힘들었을 것이다. 돼지 키우는 게.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만 해도 수돗물이 나옵니까? 우물 가서 물을 길러와야지. 우리 안에다가 가둬놓고 돼지를 키우는데 거기다 물을 뿌려줘야 되잖아, 일일이. 지금처럼 집구석에서 수돗물 틀어서 호수 연결해서 그냥 쫙 뿌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귀찮은 세상이야. 그래서 좀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이 가금류 전 세계 2위입니다. 소비량이. 3위가 사모아, 그 다음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앤티가, 바부다, 미국, 파나마, 자메이카, 홍콩, 바하마 이런 순서예요. 이 국가들이 1인당 가금류 섭취 상위권 국가들입니다. 지금 미국 빼면 대부분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관광 국가고요. 인구가 그렇게까지 많은 국가들은 아니에요. 지금 다 보면요. 이 국가들 대부분이 미국을 빼면 소나 돼지 같은 그런 큰 가축을 키우기가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냄새나면 안 되잖아. 돼지랑 소를 키우려면 좀 넓은 그 장소가 필요하고 냄새도 많이 나요. 그게. 닭도 냄새가 많이 나지만 닭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공간에서 이제 딱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런 국가들이라서 아마 돼지랑 소가 많이 키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대륙별로 나눠봤어요. 대륙으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북미입니다. 캐나다, 미국. 1인당 1년에 57kg을 먹어요. 그 다음이 남미예요. 40kg. 그 다음이 오세아니아입니다. 36kg에 1년에 한 명당.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25kg예요. 한 명이 1년에 25kg 먹어. 그 다음이 아시아입니다. 11kg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아프리카 6kg. 근데 아마 아프리카는 이제 식량 문제가 많아서 그럴 것 같고요. 애초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많이 안 먹어요.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지금은 많이 먹지만 우리가 무슨 반찬마다 항상 고기가 있어야 되는 나라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닭을 막 환장해서 막 구워가지고 먹고 막 그런 문화권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럴 것 같다. 유엔 자료에 흥미로운 게 있었어. 북한은 닭을 1인당 얼마나 소비할까? 이거는 추정입니다. 북한이 공개를 안 해. 공개하겠냐고 창피해서 쟤네도. 북한 주민들이 1인당 1년에 닭을 몇 킬로그램 소비할까? 1.61kg입니다. 오리나 닭이나 그런 거 다 합해봐야 1인당 1년에 1.61kg 소비할 것이다. 추정이야, 추정. 그러면은 1610g이에요. 하루에 4g씩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못 먹는다는 얘기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어떤 날에만 닭을 먹는다고 봐야죠, 저건. 많아야 3-4번. 정은이가 다 먹잖아? 근데 아까
아까 뭐라고 했어? 가금류 닭 같은 거는 지금 소비량이 북미, 남미, 뭐 오세아니아, 유럽 이런 순으로 먹잖아요. 근데 계란은 2017년 유엔 자료인데요. 중국이 1위입니다. 1인당 1년에 22.7kg의 계란을 먹어요. 근데 2위가 일본입니다. 19.6kg이에요. 그럼 뭐야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계란이 한 개에 50에서 60g 정도예요. 보통 55g 정도 하거든요. 55g이 평균이야.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평균 1년에 계란을 412개 먹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356개를 먹는 겁니다. 거의 하루에 한두 개 먹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한국은 저 밑에 있어. 10.3kg예요. 일본의 거의 뭐 중국의 절반이야. 일본의 절반 수준. 이게 그리고 집에서 먹는 그 달걀 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빵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계산한 거기 때문에 실제 집에서 먹는 거만 감안하면 안 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란을 적게 먹죠? 다른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닭 많이 키우죠? 많이 키웁니다. 죽어라 키웁니다 진짜. 많이 키워요 진짜. 근데 저 닭고기를 얼마나 수출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생산량의 0.2% 수출합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이 0.2%도 많은 양이 아닌데 0.2% 중 95%를 베트남에 수출해요. 그리고 4.9%를 홍콩에 수출합니다. 그럼 95에 4.9, 0.1%가 변네요. 0.015%. 요 정도를 수출하는 겁니다. 전체 닭고기의 0.2% 중에서 95, 4.9, 0.015예요. 이거 돈 다 따져보니까요. 5,850만 달러예요. 5,850만 USD. 우리 돈으로 한 760억? 한 750억에서 760억이야. 수출을 1,000억도 안 한다는 거는 뭐 좀 그렇게 많은 양을 수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티가 잘 안 나. 경제 성과로서 뭐 저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큰 티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저렇게 우리나라도 수출을 했잖아요. 0.2% 수출했어. 그럼 수출을 받는 애들은 뭐야? 수입국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국입니다. 전 세계 닭고기를 다양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고 수입을 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수입하는 그 총 닭고기 중에 중국 혼자 12%를 차지해요. 그리고 전 세계 수입하는 닭의 4.3%는 홍콩 혼자입니다. 즉 중국과 홍콩은 합해서 16.3%를 둘이서만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은 아마 이제 관광객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닭을 키우기에 부동산이 좀 아까워요. 닭 키울 바엔 그냥 건물 짓는 게 낫지 여기는 닭 키울 바엔 좀 부동산이 아까워요. 땅값이. 한국이 수입하는 닭고기는요 지금 전체 수입의 1% 정도밖에 안 돼. 1% 안팎. 우리나라가 수입해오는 닭고기의 무려 77%가 브라질 닭입니다. 근데 지금 저 브라질 닭과 관련해가지고 오해가 있어. 브라질 닭은 졸라 클 것이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 브라질 닭 사진은 브라질도 관상용이나 싸움닭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닭 중 하나입니다. 브라질도 그냥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키우고 비슷해요.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산 닭을 사잖아요. 근데 브라질에서 키운 닭을 우리가 먹나 한국에서 닭을 키워서 먹나 거의 비슷한 닭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닭은요 대부분 수입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